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좀 많이 힘드셨죠, 그죠? 특히 막판에 이제 수요일 지나면서 이제 트럼프발 악재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규제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수도 많이 밀렸지만 아시아권 전체, 뭐 대만 증시라든가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들이 좀 크게 흔들리는 이런 한 주였습니다. 네, 하지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흔들린 것도 있어요. 삼성전자라든가 뭐 하이닉스라든가. 근데 실제로 하이닉스 같은 정도의 주가는 많이 올라온 거죠. 물론 하이닉스는 앞으로 5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대신에 5개월선 깨면 그냥 위험해지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 아슬아슬해 보여도 역시나 이 월봉에서 중요한 매물대와 변곡점 자리가 있어요. 심하게 밀렸을 때 이런 자리만 깨지 않으면 엄청나게 위험하다 뭐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어요. 물론 이제 트럼프와 락제가 아직도 시장에 있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추세를 잘 유지해 주거나 우리가 이제 그 차트 공부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친구들을 제가 잘 보시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시장이 끝나면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시장 정리를 하고 또 어떤 친구들 우리가 좋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공부를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우리 공부한 종목들 중에 상한가 간 친구들도 있고 뭐 뛴 종목들이 꽤 많아요. 반의 반 정도로다가 이제 떨어진 애들도 있고 올라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다가 무조건 올라가진 않죠. 이따가 이제 그 상한가를 간 친구, 우리바이오 같은 친구들 이런 차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저게 어떻게 상한가를 갈 수 있는지, 물론 똑같은 차트라고 그래가지고 꼭 상한가를 가지는 않는데, 저 오늘 아침 실방에서 알려드렸듯이 우리 바이오가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아주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아마 오전 실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투자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요즘에 경제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뭐 벤티 전기차 얘기, 원전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재생 목록 가시면 제가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놔요. 뭐 14일, 15일, 16일 이렇게 이제 해놓는데 여기들 종목 중에서도 특히 시장에 많이 밀리면서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흐름이 강하거나 추세를 잘 유지한 종목들도 꽤 많은 편입니다. 물론 종목이 꽤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는 종목을 추천하거나 이런 채널이 아니라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채널이죠. HLB 먼저 볼게요. HLB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좀 있어요. 오늘 시간별 투자 매도부터 볼게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만만찮죠.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가 아침부터 이제 그 외국인 매도세가 좀 있었는데 계속 점점 커져가지고 낙폭을 키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기관들이 좀 오랜만에 기관들하고 개인들이 좀 특히 기관이 좀 컴플런트 해주면서 좀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좀 불안한 좀 시장에 있죠. 지수 차트가 역시나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 있죠. 이 부분을 빨리 복귀해 줘야 되고, 특히 주봉에서 천만 다행히 이제 120수는 않겠지만 역시나 하단권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코스닥 시장도 불안한 편이에요. 또 개인들 신용 물량이 꽤 많기 때문에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많이 이렇게 털어져 나갈 때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려요. 자, 어쨌건 HB를 보면 HB에 대한 다양한 좋은 이슈들, 뭐 기사들은 많아요. 근데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H7B생명, FDA 승인 비타민 C 주사제, 한일 판권 확보 얘기가 있어요. 한번 좀 그 초록창 같은 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HIV 간암 신약 새 임상 결과 제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제 한번 FDA에서 반려가 되긴 했는데 실적으로 반려라는 게 보안 자료 요구거든요. 보안 자료만 잘 챙겨서 다시 이제 올려 보내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FDA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리보스나립하고 이제 캄넬리조마 병용법이 꼭 승인 받는다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맞출 수도 없어요. 자, 예전에도 이렇게 주식이 잘 올라갈 때도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 대응할 부분은 있지만 감히 함부로 FDA 통과된다, 통과되지 못한다 예견하지 말라고 그랬죠. 본인이 FDA 심사 담당자가 아닌 다음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을 볼 때는 항상 지켜줘야 될 자리,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차트를 여러 개 나눌 때, 자, 1번 차트, 1번 차트죠. 이렇게. 그리고 2번 차트, 2번 차트고, 이렇게 커비드핸들, 이걸 3번 차트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립니다. 자, 예를 들면, 오전 실방에서 알려드렸었는데, 우리, 제가 공부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올려놨는데, 우리바이오를 볼게요. 자, 우리바이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저도 이 친구가 사실 상한가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인 거죠. 그죠? 결론적으로 상한가를 갔으니까 얘기인 거예요. 물론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이 친구를 제가 어제 관심 종목에 갖다 놨어요. 어제 관심 종목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제 그 채널인데, 이제 개인적으로 어제 18일이죠. 7월 18일에 어제 갖다 놨는데, 저도 이 친구가 오늘 상한가 갈지를 몰라요. 그걸 미리 알 수는 없어요. 단지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왜 이런 친구를 관심 종목에 갖다 놨지 알아야 되냐면,
주식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우하향을 하다가 옆으로 가는 이 공간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1번 차트라고 그래요. 1번 차트. 자, 1번 차트죠. 예전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그랬었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저기서 1번 차트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급등했다가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물론 오리바이오도 조정 들어와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더 돌파할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월봉 H가 최고점은 아니죠. 낮은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차트가 나타났을 때 이러한 차트를 나타났을 때 이 친구를 관심 종목에 갖다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전일이죠. 지금 갖다 놓는 건 의미가 없죠. 이미 뛰었으니까. 자, 지금 갖다 놓는 건 의미가 없고 전일 이렇게. 그래서 오늘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만약 갭을 띄어서 요 상단에서 출발해주면 날아갈 확률이 큽니다 그랬더니 진짜 날아갔어요. 물론 거꾸로 나가 올라갔으니까 그런 거고, 결론적으로 만약에 오늘도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왔으면 역시나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떨어져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친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셀트리온이에요. 저는 셀트리온이 빨리 떠줬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뛴다고 뛰는 것도 아니고, 셀트리온을 보시면 여전히 박스권에 잘 갇혀 있죠. 지금 이렇게 계속 갇혀 있어요. 그냥 박스권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나 우리바이오나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박스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권인데 뚫어주자마자 급등했기 때문에 날아간 거죠. 마찬가지죠. 셀트리온이 날아가려면 무조건 여기를 돌파해주는 대량 거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 종목이 아무거나 넣어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셀트리온 같은 친구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있다가 대량 거래가 빵 터지면서 우리바이오처럼 이걸 강하게 뚫고 나갈 때 매수를 하는 거죠. 가끔 많으신 분들이 돌파 매매하고 내동 매매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돌파 매매하고 내동 매매는 틀려요. 내동 매매는 아무거나 올라가는 거 아무 계획 없이 싹 쫓아가서 하는 거고, 돌파 매매는 1번 차트처럼 옆으로 오래 행보하던 애가 이 매물대를 돌파해 줄 때, 이게 돌파 매매예요. 그래서 돌파 매매하고 내동 매매를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바이오는 엄연히 돌파 매매죠. 그죠? 셀트리온도 엄연히 돌파 매매, 여기를 돌파해 줄 때는. 그래서 이러한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자, 매일매일 공부하는 데도 올려놨어요. 아마 주소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남겨져 있을 테고. 자, 또 하나가 이제 우리 HB를 보면 이제 커비드핸들의 형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또 잘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침에도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우리 XQ라는 종목 한번 공부해 볼게요. 사실 XQ는 제가 관정에 넣었다 빼긴 했었는데, 자, 이렇게 이 커비드핸들 모양을 갖고 있죠. 그죠? 이렇게 보면 이게 컵 모양, 이렇게 컵 모양이죠. 이렇게 완벽한 커비드핸들은 아니지만 요걸 제가 3번 차트라고 그래요. 이제 오래 계신 분은 알아요. 이렇게 21선을 뚫어줄 때가 3번 차트의 완성인데 한번 음봉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쭉 뛰어가지고 날라가 여기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점상 가고 난리가 났죠. 물론 이제 쫓아가서 하긴 늦었죠. 얼마든지 매수 타이밍 여기였었어요. 이렇게 된 친구가 바로 우리의 HLB예요. 예전에 HLB가 어떤 형태를 갖고 왔냐면,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그죠? 1번 차트가 완성된 상태에서 빵 때려놓고 다시 3번 차트가 되고 뛰면서 또 날라갔습니다. 제가 아마 이거 지겹도록 지금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를 지겨워하지 않아야 되냐면, 차트는 결국 이러한 변화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HLB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든 뭐가 어떻고 트럼프가 어떻고 뭐가 어떻든 알았으니까 일단 여기서 3번 차트가 생겼죠. 이 당시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이제 그 완벽해지면 3번 차트가 된 상태에서 지금부터 요 상태에서 제가 이때 한 주도 팔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21선만 한 끼면 올라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를 이제 트레이딩 한다면 3일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만 깨지 않으면 매수. 잊었죠? 그러니까 2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해요. 당연히 깨면 트레이딩은 손절이고, 중장기 투자할 것 같았으면 바닥부터 샀어야죠. 여기부터. 그죠? 그런데 지금 HLM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단지 20주선을 깨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주봉에서의 3번 차트 완성이거든요. 깨놨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가 5주선을 찍고 나갈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 만약에 주식은 아무도 뛸지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계획을 짜야죠. 주식은 맞추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분들 오면 올라간 다음에 봤지? 내가 엑스큐어 사라고 그랬잖아. 막 그러니까 저조차도 오늘 솔직히 우리바이오가 상한가 할지를 몰랐어. 이거 어떻게 알아? 맞추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응의 영역인 거예요. 단지 그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최소한 저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갖다 놓을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순간 그날 뛰는 걸 쫓아가 살려고 하지 말고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내가 살 자리가 어딘지 치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가 내가 들어갈 자리에서 정확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작은 계획을 가져야죠. 내가 어느 자리를 깨면 손절할 것이며 어디를 깨지 않으면 손절 안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작은 계획 갖고 들어가는 건데, 당연히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갭을 띄었다 하더라도 손절 라인이 좀 깊죠. 갭을 띄었으니까 여기가 손절 라인이거든요. 매물대가. 그러니까 여기 오면 손절이죠. 그러니까 이 손절 라인이 크니까 이거에만큼 비중을 조절해야죠.
마이너스 2%면 이만큼 사도 되지만 마이너스 10%면 이만큼만 사야 되겠죠. 그죠? 나의 손절률에 따라서 투자 자금의 크기는 완전히 틀려져야 되겠죠. 자, 어쨌건 HB를 보면 여전히 너무 쉽게 그냥 아까 알려드린 그런 뉴스를 신경 쓰지 말고, 많으신 분들이 뉴스를 신경 쓰는데 그러한 뉴스를 신경 쓰지 말고, 알았으니까 앞으로 21선만 깨지 마. 거꾸로 내 트레이딩 하겠다. 그럼 저는 21선 근처에서 매수할 것 같아요. 당연히 깨면 손절이죠. 트레이딩이니까. 그리고 21선에 맞는 손절 라인을 잘 구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무조건 리보세나를 외치면서 막 5점이 날아갈 때 쫓아가 사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바닥이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살 때는 회사의 미래 가치를 믿어야 되는 거고, 중간에 살 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내가 어디서 손절할 건지를 알고 들어가죠. 단지 주봉에서 이렇게 20선을 깨놨기 때문에 심하게 빌리면 5주선인 77,000원대 일봉에서 21선 정도는 한번 찍고 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에 맞는 계획을 짜시면 돼요. 본인이 저 자리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손절 라인을 저기를 잡고 내가 얼마를 투자할 거며 내 전체 자산에 비해서 몇 프로, 10%, 20% 이게 본인이 결정해서 하는 거지, 이 종목이 무조건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건 감히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알았으니까 21선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LG도 마찬가지인 거죠. 물론 LG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지금 이제 이 친구도 보면 사실 주봉에서 5선을 좀 깔끔하게 지켜놨으면 좋은데, 만약에 5선을 못 지켜주게 되면 이렇게 20주선이에요. 죄송해요. 못 지켜주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냐면 역시나 일봉에서 20선까지 밀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섣불리 막 사지 말고 21선 근처 가서 매수 타임, 만약에 오늘 샀다면 21선 근처에서 한 번 더 산다든가, 아니면 이걸 깰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손절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그 손절률에 맞는 손절 금액만큼만 사시면 되는 거예요. 막 몰빵한다거나 막 신용 쓴다거나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어디서 손절할까에 따라서 나의 투자 자금의 규모의 크기는 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HB 글로벌 마찬가지로 21선까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간다든가 떨어진다거나 해가지고 아마 21선을 만날 확률이 커요. 자, 이 친구는 L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아까 L생이 FDA에서 어떤 그런 이슈가 있든 뭐 충분한 이슈가 있든 간에 알았으니까 5주선만 깨지 말고 일봉에서 정확하게 21선만 깨지 마. 그럼 내가 트레이딩 하려면 나는 21선 근처에 사겠어. 그래야지 깨자마자 손절했을 때 제가 피해가 없죠. 이걸 깼는데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다고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이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절이죠. 뭐 중장기 하실 분들은 어차피 L생이 예전처럼 뭐 이렇게 높은 데도 아니고 낮은 데 있잖아요. 아직도 중장기 그냥 들고 갈만 한 거죠. 근데 단기는 트레이딩은 절대 20은 안 깨는 게 좋다. 저거에 맞게 계획을 짜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엘테도 마찬가지로 21선 정확히 안 깼죠. 엘테가 제일 정확히 살 자리였었어요. 제가 정확히 목요일날이 다른 친구들은 21선이 안 왔지만 유일하게 엘테는 찍고 나갔죠. 그러니까 엘테가 강한 거예요. 앞으로도 엘테는 21선만 안 깨면 돼요. 회사에서 뭐 특별히 낙제나 이슈만 없으면 꾸준히 지금부터 좋아질 확률이 크죠. 엘테가 또 막 이런 데서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에요. 자, 주식은 20개월선을 깨면 안 되거든요. 정확히 깨지 않을 자리 안 깨고 돌아 나가는 거고, 60개월선 위에 있죠. 단지 5개월선을 못 들어서 그린 건데 5주선도 정확히 지켜냈고 일봉에서 21선도 지켜냈습니다. 그러면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면 손절 라인이 1%도 안 돼요. 손절은 이렇게 치는 거죠. 막 날아가는데 내동매매한 다음에 나 어디서 손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확히 손절 라인을 알고 난 깨면 손절할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엄연히 20선만큼 되고 좋은 자리, 이게 이 저점이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LT가 이렇게 우상향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는 거죠.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파나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정확히 언제부턴가 3일 전부터 20일선 안 깨죠. 그러니까 파나진 같은 경우도 21선만 안 깨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맞출 수는 없어요. 다음 주에 뭐 HB가 어떻게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다음부터도 그냥 21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들의 흐름 살아난다는 거죠. 이건 바이오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서는 바이오스템만 21선을 깨가지고 이 친구만 조금 긴장하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친구 깨면 바이오스템만큼은 좀 바닥까지 다시 밀릴 수 있다.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1번 차트, 2번 차트, 3번 차트 또는 240 뚫어주는 피플바이오 이런 친구들 잘 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다른 열심히 공부한 종목들 중에 몇 개만 제가 갖고 왔어요.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오픈해 드릴 수 없어서, 야 그렇거나 하지만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그 종목들이 여기 다 모아놔요. 그러고 실제로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올리거든요. 물론 이제 일요일 저녁도 제가 또 올릴 거예요. 물론 이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 종목들이 뭐냐면 이제 매수하거나 매수할 종목들인데, 저는 관심 종목에 많은 걸 넣어놔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희 채널 뭐 종목 추천하거나 종목 상담하거나 리딩방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는 채널이에요. 원익그룹도 잘 보고 계시라고 했죠.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원익그룹 괜찮아요. 여전히 좋고,
등락률을 보셔도 물론 떨어진 것도 있지만 올라간 것도 그만큼 많죠. 물론 이제 시장에 코스닥 시장이 아직 반등하긴 했지만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면 우리가 그만큼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눈은 생겨요. 대신에 제가 고르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죠. 카티스 같은 친구들을 봐도 제가 얘기해드린 지가 벌써 여기거든요.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이 친구는 며칠 전에 8%, 어제는 12%, 오늘도 10% 갔다 왔어요. 그냥 종가에만 매수해놔도 계속 뛰죠, 이 친구는. 물론 이제 이 친구가 내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5일선만 깨지만 이게 다예요. 더구나 이제 3번 차트가 생겼죠, 지금. 20년 회복해졌잖아요, 그죠? 아마 제가 이 종목도 여기서 아마 예전 갖다 놨고 벌써 15일부터 갖다 놨고 이제 내일도 일요일날 갖다 놓겠지만 이렇게 해야죠. 한국벤시도 마찬가지로 3번 차트가 생긴 다음에 20일 안 깨니까 또 올라갔죠. 이런 거예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갈 친구들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바이오도 어제 갖다 놨고 1번 차트가 완전히 좀 날라갔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주식에서 공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공짜라는 건 우리 방송 보고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 되지만 어떤 종목을 찾을 때 스스로 찾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종목 찾는 요령은 제가 다여서 알려드리긴 하는데 저도 또 따로 갖다 놓기도 하고 그렇지만 스스로 공부하고 남이 뭐 사라고 그래서 그냥 막 급하게 사지 말고 또 누가 이거 좋디야 무조건 사 막 이렇게 사지 말고 본인 스스로 내가 지금 주식을 어떤 차트에서 사는지 지금 1번 차트에서 사는지 2번 차트에서 사는지 커비밴들 3번 차트에 사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여기를 올라간다고 무조건 이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완벽하면 프로그램 만들면 되지. 이걸 깨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깼을 때 내가 과연 전체 자금의 몇 프로를 손절할 건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손절 라인을 잡고 요거에 대한 자금 계획과 손절 계획 이걸 잡고 주식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손절 라인이 깊으려면 손절 라인 내가 마이너스 10%까지 버티겠어. 그러면 아주 작은 금액을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신용 미수 써가지고 마이너스 10%면 깡통 차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손절 라인을 어디를 잡고서 작게 매수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시장에서 주식을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가족분들은 제가 일요일 저녁 때쯤 공부해 가지고 또 이렇게 날짜별로 또 다음 주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올려놓을게요. 자, 즐거운 주말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We began to feel the fire.